90화 이상의 작품들 한번 정리해봤으니 취향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을 막기 위해 부활한 대마도사가 신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4000년 만에 귀환한 대마도사 소개하겠습니다. 4000년 전 인류 최강의 구성 대마도사 루카스. 그는 인류를 대표하여 신에게 도전하여 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신의 대표로 보이는 존재에게 들켰는데요. 루카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적행 속에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00년이 지난 현재 블레이크 가문에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레이는 나약하여 동기들한테 얻어맞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프레이는 저항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고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지만 그를 가문에서 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희망조차 남지 않은 프레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프레이가 죽는 동시에 루카스에게 기회가 생겼고 루카스는 그의 의지를 받아들여 프레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000년 만에 돌아오자 프레이의 의지를 받아들였고 신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원래 힘을 되찾는 수련이었죠. 한 번에 되찾을 수 없었던 프레이는 수련의 결과 5성의 마도사로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프레이는 남들의 눈치를 안 보고 학교에서 식사를 했죠. 그리고 그의 기억을 이어받아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로 갔는데요. 프레이를 괴롭히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프레이는 신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무난하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초반 성장 과정에선 압도적이었지만 복수 대상을 만났을 때 기점으로 먼치킨의 사이다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상관없다면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게임을 완성시키는 주인공 이야기. 최종 보스 공대장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VI 게임에서 1위를 유지하던 공대장. 일주일 동안 접속하지 않고 소식이 없자 많은 사람이 그를 걱정하게 되는데 북일마 유정이가 조사하던 중 신작 게임의 오픈 날짜를 보고 그 게임에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여 게임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공대장은 베타 참여로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마을로 이동되면서 플레이어가 아닌 NPC로 변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공대장. 사실은 현실에서 공대장만 깨어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곤란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원이 강제 부팅을 통해 공대장을 깨우려 했으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여 평범한 NPC에서 게임의 비중을 차지하는 특이한 NPC로 변하며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에서 임무가 주어진 공대장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보스몬스터 고슴도치를 펫으로 길들이게 됩니다. 과연 공대장은 게임 속 임무를 수행하여 갇혀있는 게임 속에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재미와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게임 속에 갇힌 주인공이 보여주는 기이한 행동에서 이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펫 꽝꽝이와 서키버스 누나가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비열한 악당이 판타지 세계에서 살아남는 이야기. 악당이 살아가는 법 소개하겠습니다. 신의 후계자를 뽑는 더 미션의 세계에 초대된 유성훈.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낯선 방에서 깨어나며 퀘스트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힘을 합쳐 살아남으려 했지만 성훈이는 모두를 죽이고 혼자 살아남는 선택을 합니다. 미션을 달성하고서 등장한 서포터 제리에게 더 미션 세계에 관해 설명을 듣고서 자기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신중히 고른 성훈. 스킬을 한참 연습하고서 더 미션의 세계에 떨어져 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플레이어로서 다른 사람과 시작점이 다른 성훈은 가장 먼저 임무를 골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평범했다면 절대 성공할 리 없는 임무였는데 독을 이용하여 최초로 성공해냈고 다음 임무 또한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여관에서 쉬면서 필요한 정보를 구매하여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관해 알 수 있었으며 여관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면서 철저한 악당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성훈이는 남들을 속여가며 혼자 살아가는 악당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비겁한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비겁하게 살아나가는 먼치킨 악당의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따윈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이용할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가족을 죽인 범인을 잡고 죽은 가족을 만나기 위한 주인공 이야기. 더 라이브 소개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윤재. 그는 아내 생일에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일과를 마친 윤재는 죽은 가족에게 일기를 쓰고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일기장에서 신비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썼던 내용은 없어지고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일기장의 내용대로 정해진 날짜가 되자 윤재는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이면 세계로 가게 됩니다. 미리 일기장을 읽은 탓에 모든 걸 한 윤재는 검을 통해 좀비를 베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잡았기에 업적을 얻을 수 있었고 수많은 좀비를 잡아 스탯을 올릴 수 있었죠. 그렇게 튜토리얼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되자 윤재는 혼자 행동하기 위해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에게 기생하려고 했으나 윤재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떨쳐내고 목적지로 걸어갔죠. 도착한 곳은 아무도 모르는 던전. 일기장의 내용 그대로였으며 던전 안에서 수많은 개미 몬스터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스킬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일기장에 적힌 성배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윤재는 죽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가족을 죽인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주인공의 여정, 이것들이 어떤 끝을 맺게 될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의 아티팩트를 만나 천재 마법사가 된 소년 이야기, 책 먹는 마법사 소개하겠습니다. 지식은 뛰어났으나 마법 재능은 없던 테오. 5년 동안 이 서클을 마스터하지 못했으며 폐악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갖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테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마법을 수련하지 못하니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온 테오. 난생 처음 본 책을 접하게 됐는데 책이 그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라면 다쳤어야 했으나 테오는 멀쩡했죠. 하지만 멀쩡할 줄 알았던 테오의 왼손에 기생하며 말하는 이상한 생물체 글러트니가 살게 됩니다. 테오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글러트니는 주위에 있던 책을 먹어댔습니다. 테오는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글러트니가 책을 먹게 됩니다. 동시에 테오는 마법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토록 염원하던 마법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런 기묘한 현상을 한번 겪자 똑똑한 테오는 기회를 얻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기회를 활용하여 글러트니에게 책을 먹였고 마법에 대한 기초를 몸으로 익힙니다. 배부르게 책을 먹이고 나서 글러트니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된 테오. 가장 궁금한 글러트니의 정체를 물어봤습니다. 테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는 이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마법사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테오는 마법사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마법사와 기생수가 합쳐진 작품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주인공의 여행 과정이 재밌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과감한 행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주 후보들이 나오는데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령의 힘을 가진 비밀이 가득한 소년의 이야기, 정령의 펜던트 소개하겠습니다. 장기간 비가 내리는 안데르트 공작과 그곳에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공작가의 자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율. 공작인 아버지에 의해 아카데미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으로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카데미로 가는 날, 바율은 호위 기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카데미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차 안에서 울고 있는 금발의 귀족 자제를 잠깐 쳐다봤지만 되려 눈총을 사는 사소한 일도 있었죠. 그렇게 아카데미가 있는 곳에 도착한 바율, 배고픔을 해결하러 식당에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신비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붉은 머리의 소년. 그 만남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은 바율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자유를 만끽한 바율은 아카데미로 향하는 마차를 탔는데 처음 보는 금발머리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할 겨를 없이 분위기에 넘어간 바율.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아카데미에 도착합니다. 바율은 교수와 상담을 하며 아카데미 설명을 받았는데요. 이야기를 끝마치고 정해진 기숙사를 가려던 때 식당에서 일하던 붉은 머리의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바율은 과거의 과오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힐링과 재미를 잡은 작품입니다. 정령 판타지 소재의 특성인 힐링을 잘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그 힐링을 기반으로 잔잔하고 은근 재밌는 작품의 이야기가 이 작품을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